어떤 음식의 영양분과 칼로리, 성분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소화기관을 먼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생동물은 비만과 만성대사 질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야생동물은 삼시세끼를 꼭 지켜서 때 되면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생동물의 라이프 스타일은 일단 사냥을 해서 배고플 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배 부른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먹지 않고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공복이 되면 식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복과 만복의 원리를 이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때가 되면 먹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절대 위장 안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식사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여 좀 배고프더라도 2-3시간 지나면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침 식사를 했는데 배가 아직 안 꺼졌어. 소화가 안 됐어. 또 점심에 또 식사 시간이 되니까 남들 다 먹으니까 식사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하지만 내 몸에 위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식사가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의 소화기관은 과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양을 어떻게든 넣으려고만 생각하지 소화기관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떤 음식의 영양분과 칼로리, 성분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소화기관을 먼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관은 너무 지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또 간식도 먹고 하다 보니 수시로 내 소화기관을 많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배부를 때는 드시지 마시고 좀 배고플 때까지, 배고픔을 좀 참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공복 기간에 우리 몸은 쓸모없는 세포들을 제거하는 자가 포식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배고픈 기간도 잘 기다렸다가 또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블루존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의 경우 보면 췌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한정식을 좀 거하게 먹다 보면 반찬도 많고 또 양념이 또 많은 그런 불고기, 돼지갈비, 아구찜, 해물찜 이런 것들 먹다 보면 밥도 조금 약간 과식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소화가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다 그렇지는 않죠. 좀 가열조리식이 많은 한식 또는 양념이 너무 많은 한식, 이런 것들은 건강에 직접적으로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사찰 음식 같은 한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저도 이것이 상당히 몸에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소화기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췌장도 크게 무리를 주지 않죠. 근데 블루존에서도 역시 마치 사찰 음식을 잘 이렇게 재구성한 것처럼 지중해 식단과 비슷하고 뇌 건강을 도와주는 마인드 식단과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일단 주로 먹는 공통적인 음식들이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 식물성입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필수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또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는 통곡식보다도 오히려 고구마를 하루에 무려 57% 정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자색 고구마를 또 특히 많이 먹기도 한데 보라색 성분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또 미국에서 의사들의 의사로 유명한 조엘 펄먼도 역시 통곡물을 하루에 20%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요. 역시 블루존 지역에서도 통곡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식물식 위주로 과일도 매일 많이 먹고 또 채소,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통곡식이라는 것에 우리나라 치면 밥인데요. 이 밥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기, 생선, 계란을 필수로 먹지 않습니다. 기호식품 정도로만 먹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먹긴 먹지만 하루에 50g 이내로 돼지고기를 수육 형태로 약간 먹습니다. 50g이면 계란 1개 정도 분량이거든요. 약 95%는 식물식 위주로 하고 거기에 통곡식의 비율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은 공통적으로 아주 적게 먹거나 기호식품으로 가끔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식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영양소일 텐데요. 이 영양소 중에서도 저는 효소 섭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 식물들은 효소 작용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약 12,000가지 효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 자체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화효소죠. 탄수화물의 소화효소, 아밀라제, 단백질의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 펩시노겐들이 있고, 지방의 소화효소로 알려진 리파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소화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맥 작용 하나 안에도 동맥혈관에 작용하는 효소가 무려 98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있는 효소가 또 있어요. 카탈라제라는 것도 소화효소고요.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것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소입니다. 글루타치온, 또 심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효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 몸은 알아서 소화작용과 간과 신장의 해독작용, 소변과 대변이 배출되는 이런 작용들이 내 몸이 계속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반응들에 무려 12,000가지의 효소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몸은 효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도 만들고 생명에 작용하는 효소들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영양소를 얻기 위함인데요. 우리 몸에 바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생명작용의 원료인 효소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효소를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만 늘 지나친 가열 조리식만 할 경우에는 오히려 효소가 더 많이 고갈이 됩니다. 효소는 소화효소도 있지만 대사효소와 또 잠재효소 이렇게 너무 많은 효소를 우리 몸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소가 없는 식사를 하면 계속 효소가 고갈이 되고, 효소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효소가 반대로 상당히 많이 보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계실 텐데요. 파인애플을 먹으면 이제 단백질 소화가 잘 된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고기를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키위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은 여러 이 효소 작용들의 결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양념이 많은 것, 또 가열 조리된 것을 먹다 보면 효소가 고갈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효소가 부족하면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몸과 노화가 빨라지는 그런 작용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섭취한다는 것은 결국 효소를 생산하기 위한 우리 몸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효소가 최대한 많이 있는 몸, 그리고 효소가 고갈되지 않는 식사와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효소가 많은 몸은 건강한 몸이고, 효소가 없는 몸은 질병과 노화가 빨라지는 죽음에 가까운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대 노인과 20대 젊은이의 효소량을 측정을 했을 때 치매량만 비교해봐도 무려 3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노인들의 몸에서는 효소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동물원 관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기 시작했는데 동물들이 사료를 먹은 때부터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불임도 일어나게 되고 새끼들을 잘 낳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로 계속 확장됐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사료가 동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해서 육식동물, 사자 같은 육식동물에게는 생고기와 생간을 주고, 초식동물에게는 신선한 풀을 제공하고, 과일을 먹는 원숭이 이런 동물에게는 과일을 줘서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꿔줬을 때 동물들이 다시 병이 낳고 또 다시 새끼를 잘 낳게 되는, 회복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에는 제가 말씀드린 효소가 풍부하죠. 육식동물은 사료를 먹을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해야 되고, 또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고, 과일을 먹는 동물들, 과식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과식동물들은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몸의 구조에 맞는 식사를 했을 때 효소 섭취가 잘 되고, 효소를 잘 먹은 결과 질병이 낫고 몸이 회복되는 결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효소를 섭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